자, 그리고요, 오늘 히든 종목, 요것도 한 최소 50% 정도는 제가 볼 땐 상승 여력이 또 앞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괜찮네요. 32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다뤄볼 종목은 남양유업이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 방송 말미에 공개를 하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거나 공부가 되셨다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 남양유업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유업은 아시다시피 작년 4월달이죠. 4월달에 오해가 좀 있었죠. 해프닝이라고 좀 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가리스가 무슨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을 했고, 결국에는 회장까지 사퇴하는 참 우픈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보통 그 신약 같은 경우에 효과가 세포라든지, 그러니까 세포만 따로 추출해가지고 시험관 내에서 아니면 시험기기 내에서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놈이 상당히 무서운 게,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임상 3상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뭐 HLB, 뭐 그리고 코론생명과 뭐 이런 기업들이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불가리스 참, 불가리스로 코로나 바이러스 3일 된다는 뭐 우픈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장이 사퇴를 하고 이제 한엔컴퍼니라고 하는 사모펀드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한번 이제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 박멸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났죠. 그러고 나서 해프닝이 끝이 나게 되면서 조정을 보였었고, 이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1차적으로 들썩거렸고, 이후에 행보를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한엔컴퍼니 매각,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고요.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은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주주권, 그 대주주 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모펀드에 매각하지 말고 보유를 하게 되면서 회장을 좀 견제를 하면서 회장이 경영을 했었다라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운전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뭐 크게, 이게 와닿을 그 비교가 예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운전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면허가 없는 사람하고 면허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 났으니까 너 운전하지 마. 그러면서 그 옆에 면허 없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아니, 그냥 초보라고 할게요. 면허 딴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 할게요. 그 사람한테 운전을 맡길게요. 그럼 운전이 제대로 될까요? 제가 볼 땐 아닙니다. 사모펀드는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얘네들은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고, 기업에 대한 가치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치가 제대로 올라갔을 때 그때 가서 매각을 하게 되면서 차익을 얻는, 아니면은 이 기업은 정말 괜찮지만,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기업은 정말 괜찮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매수를 해서 이게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운영을 자금 지원하는지 이런 백업이라 그러죠. 이 백업을 잘해가지고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모펀드가 이 우유 회사를 잘 운영을 할까요? 그런 거죠.
물론 뭐 전문 경영인을 선임을 하면 되겠지만 전문 경영인이 뭐 성과를 잘 내면 좋겠지만은 과연 내가 만들고 내가 이뤄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운영이 잘 될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일부 알고 있는 법정 관리라든지 그 산업에서 채권등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 쉽지가 않죠. 결국 업황이 좋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대우건설,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뭐 최근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부분도 업황이 돌아오게 되고 결국 주택 그 건설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경영은 아무래도 인성과는 조금 차별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동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운전은 운전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맞고요. 그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제일 잘 가르친 사람이 선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라 운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자기는 뭐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저는 주가가 앞으로는 다시 하락을 하게 되고, 어쨌든 회장은 요 70만 원대 가격에 매도를 하고 추후에 다시 어쨌든 사모펀드가 또 경영권을 매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누가 매수를 할까요? 당연히 경영진이 회장이 하겠죠. 그랬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뭐 더 좋겠지만은 주가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사모펀드가 우리 산업에 대해서 경영을 잘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0만 원에 팔아가지고 나중에 40만 원에 다시 오늘 일가가 매수한 일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염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요날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 진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래 꼬리가 참 아쉽습니다. 이 아래 꼬리가 좀 달렸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은 세력의 힘이 빠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세력의 힘이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음날 올리긴 했지만은 소위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날 갭이 발생되고 양봉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서 결국엔 점상한가 가야지 힘이 계속해서 이게 세진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매집이 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또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계속 우상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 어쨌든 소위 점상한가에 진입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매집이 잘 됐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면 안 돼요. 안 돼. 요렇게 차라리 요게 만약에 장대 양봉이 됐다고 치고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매수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가에서 그냥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올렸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맞지만,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에 진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집이 잘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중간에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가 좀 풀려버렸죠? 점상한가가 좀 풀려버리게 되면서 아래 꼬리가 달렸는데, 그러면서 이 영향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다음날 점상한가 못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상승으로 급등을 했지만 20% 넘게 급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 넘게 급등했지만 결국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죠. 이거는 분명히 상승의 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승의 힘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거는 중간에 또 상승을 위한 매도의 힘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매도의 힘이 각각 제가 봤을 때는 40대 60, 한 50대 50 정도? 한 50대 50 정도는 종가에 가서는 작용이 됐다고 봐집니다. 요거는 종목별 체결 강도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남능기업의 체결 강도인데, 자, 일별 체결 강도를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은 상한가 초임한 점상한가 진입했을 때는 이 체결 강도가, 잠시만, 이게 아니구나. 일별 체결 강도가 여기 보시면은 1000% 폭발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달 보세요. 98이죠. 보죠. 제가 50대 50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50대 50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50대 50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음날 98로 매수 체결 강도가 100 이하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60까지 떨어지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점상한가 진입이 됐으면은 이 아래 꼬리가 달리면 안 돼요. 계속 점상한가로 가야 됩니다. 계속 점상한가로. 그런데 아래 꼬리가 달렸다라는 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무슨 의심? 조금은 매수를 한 애들의 힘이 빠졌을 가능성. 이 점상한가를 이용해서 매도했을 가능성. 그 다음날 이 점상한가 진입이 되니까 갭상승 출발이 되고 여기서 매수 힘이 뒤늦게 따라붙게 되면서 또 급등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의 균형이 이제는 매수해서 매도 일정 부분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갭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갭이 무조건 발생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근데 갭이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5일선까지 조정이 좀 나오겠죠.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내일 쪽 조정에서 또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되고, 이 5일선을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또 이 음봉 거래량을 뒤집는 양봉 거래량이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시 추세를 돌리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은 그대로 이렇게 힘이 빠져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일까지 5일선 조정이 나오고요. 5일선 조정이 나오고 5일선 조정 이후에 양봉이 나왔을 때 전날 음봉 거래량보다 더 많은 양봉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 추세를 돌리려고 한번 시도를 할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야지 아마 적어도 많은 사람이 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남양유업은 뭐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뭐 차트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5일선까지는 하락을 할 거고, 여기서 내일 만약에 음봉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오늘 음봉 거래량보다 작은 음봉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음봉 이후에 양봉이 발생됐을 때 이 음봉 거래량을 뒤집는 양봉 거래량이 발생되는지 그것만 보자. 그랬을 경우에는 N자형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적어도 아니면은 전고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남양유업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관련된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5월 27일 날 14%가량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전일 종가 대비 낮게 출발하게 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급등하고 난 이후에 보시면은 이 상한가 위에서 고가 놀이를 했죠. 그리고 급등하고 난 다음에 종가 위에서 고가 놀이를 했죠. 그런데 오늘 이 5월 27일부터 보게 되면 전일 종가보다 낮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다음에 한번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안이란지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1선까지 이격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아요. 21선까지 이격 조정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것도 한 최소 50% 정도는 제가 볼 때 상승 여력이 또 앞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선까지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고, 이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온지, 이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죠.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대량간이 터지게 되면서 상승이 나온지 그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방송에서 남양유업 그리고 히든 종목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